너는 아무것도 소멸할 당리가 없어. 네 남조 피라도 전부 다 내 거야. 7월의 장대비가 경기도 성남 외곽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쏟아져 내렸다. 쏴! 야, 거기 계집년! 검문소를 통과해 부사관 숙소 구역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남자는 마치 곰처럼 거대했고 터질 듯한 근육이 쫄티 아래서 꿈틀거렸다. 곰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 경멸로 가득 차 가늘게 뜬 눈. 마동철 상사, 일명 미친 개. 제이는 수사 기록에서 본 그를 즉시 알아봤다. 중사 하윤서 전임명 받았습니다. 제이는 차렷 자세로 규정에 맞춰 경례를 올렸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또렷했지만 감정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마동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인의 군화코 앞에 가래침을 텟 뱉더니 천천히 다가와 자신의 가슴으로 제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제1공수 여단에서 상관을 폭행해서 쫓겨났다며? 그는 몸을 숙여 싸구려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숨결을 그녀의 얼굴에 내뿜었다. 여기선 네가 여자든 남자든 좆도 신경 안 써. 이 개집에 들어온 이상 넌 그냥 똥개일 뿐이야. 알았어? 제이는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가식적인 순종의 빛을 띠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이 안엔 뭘 쳐놓고 다니냐? 턱! 마동철이 땅에 내려놓은 제인의 배낭을 기습적으로 걷어찼다. 발길질이 얼마나 셌는지 배낭은 1미터나 날아가 진흙탕 속을 뒹굴었다. 개인용품입니다, 상사님. 개인용품?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너희들 들었냐? 생리대나 화장품이라도 싸들고 왔나 보지. 뒤져봐. 거구의 병사 2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배낭을 거칠게 땅바닥에 쏟아부었다. 옷가지, 칫솔, 수첩이 진흙탕 위로 흩어졌다. 놈들은 군홧발로 스포츠 브라를 짓밟으며 짐승처럼 낄낄거렸다. 제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은 특수부대 소령의 기술이라면 저 셋의 목을 꺾는 데는 3초면 충분했다. 하지만 아니야. 참아야 해. 놈들이 방심하도록 약해 보여야 한다. 제발 그만두세요. 제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엉망이 된 짐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겁에 질린 듯 떨렸다. 마동철이 다가오더니 물건을 줍고 있는 그녀의 손을 그대로 밟아버렸다. 그는 군화 뒤꿈치로 제인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지식였다. 악!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첫 번째 교훈은 새겨라. 마동철이 몸을 숙여 온 연병장에 들릴 만큼 낮게 으르렁거렸다. 7정칠여단에서 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네 몸뚱이조차도 모든 건 내 거야. 성그가 발을 떼자 제인의 하얀 손등에는 피멍이 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지워. 10분 뒤 뒷마당으로 집합해. 1초라도 늦으면 발목 힘줄을 끊어버릴 테니까. 상소대 내무반은 제인의 상상보다 훨씬 낡고 습했다. 군대 막사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다. 녹슨 철제 2층 침대들, 퀴퀴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제인이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10수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들이 곧 도살들, 새로운 먹잇감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펑 구석, 한 그림자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안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말라빠져서 퀭한 얼굴, 약쟁이처럼 푹 꺼진 눈, 이민호였다. 제일 타겟. 제이는 더러워진 배낭을 그 옆에 빈 침대에 던져놓았다. 그녀는 민호를 곁눈질했다. 그의 셔츠 긴 너머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담배빵 흔적이 빽빽했다. 네가 이민호야? 제인이 지나가며 나직이 물었다. 민호는 감전된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크게 확장된 동공.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제발. 야, 신입. 2층 침대에 누워 다리를 꼬고 있던 병사 하나가 턱짓을 했다. 일찍 뒤지고 싶냐? 걔 마 상사의 전용 샌드백이야. 걔랑 엮이면 너도 대신 샌드백 되는 거다. 제이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의 눈빛을 이미 뇌리에 새겼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자의 절망이었다. 집합 삐.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군홧발 소리가 복도를 쿵쿵 울렸다. 막사질 연병장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동철은 단상 위에 서서 철조망을 감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모르타베디의 옆에는 소방 호스를 든 부하 2명이 서 있었다. 오늘은 싱싱한 고기가 들어왔군. 마는 낄낄거리며 방망이로 대열에 서 있는 제인의 얼굴을 가리켰다. 하윤서 동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물고문 놀이를 시작한다. 그가 신호를 보냈다. 압력이 엄청난 소방호스 2개가 즉시 제인과 이민호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콱! 아! 신하의 민호는 거센 물살에 뒤로 날아가 진흙탕 속을 뒹굴었다.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다. 제인은 이를 악물고 복근과 허벅지에 힘을 주며 다리를 진흙 속에 박아넣고 버텼다. 물줄기가 얼굴과 가슴을 채찍처럼 후려쳤다.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실눈을 뜨고 민호를 보았다. 그는 물을 먹고 캑캑거리며 절망적으로 허우적대고 있었다. 일어나 이 병신 새끼야. 마동철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민호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민호는 몸을 비틀며 피를 토했다. 박대령님은 계집애 같은 놈은 안 키워. 마동철이 민호의 머리통을 향해 2번째 스윙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제인이 몸을 날렸다. 대놓고 무술을 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몸으로 막을 수는 있었다. 그녀는 진흙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방망이가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위를 덮쳤다. 빡! 철조망이 감긴 방망이가 제인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군복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었다.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차가운 빗물과 섞였다.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정신이 아득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모탑에서 비명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었다. 연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들리는 건 오직 빗소리뿐. 마동철이 잠시 멈칫했다. 이 신입 계집애가 감히 저 샌드백을 대신해 매를 맞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몸을 숙여 제인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채 억지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들었다. 영웅놀이하고 자빠졌네? 그가 이 사이로 휙휙 거렸다. 이 새끼가 왜 맞는지 알아? 배신자니까. 형제들을 팔아넘기려 했으니까. 제인은 어깨에서 흐른 피가 왼팔을 적셨다. 그녀는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면도날처럼 차가운 그 눈빛에 도살자 같던 마동철조차 순간 오싹함을 느꼈다. 저 눈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한자 한자 씹어뱉었다. 전우? 마동철이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어 젖혔다. 여기엔 복종만 있을 뿐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그는 머리채를 놓고 제인의 배를 잔인하게 걷어차 멀리 날려버렸다. 턱! 다들 잘 들어. 오늘 밤 하윤서와 이민우는 30kg 군장을 메고 연병장 50바퀴를 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멈추면 나머지 한 놈 다리를 부러뜨려 주마. 실시!
제이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고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는 민호를 돌아보았다. 일어나. 제인이 성한 손을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네가 안 일어나면 내가 죽어. 나를 너 때문에 죽게 만들 셈이야? 민호는 진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보고 흔들림 없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6개월간의 지옥 생활 중 처음으로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본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민호가 속삭였다. 미안해하지 마. 살아남아. 제인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절름발이가 된 남자와 부상당한 여자. 두 그림자가 병사들의 조롱과 마동철의 감시 속에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몰랐다. 오늘 그가 입힌 상처 하나하나가 제인의 머릿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머릿속으로 죄목을 하나씩 감정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발길질, 특수상해, 방망이 가격, 특수폭행, 불합리한 가혹행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어디 언제까지 웃나 보자. 뼈를 깎는 고통이 전신에 퍼지는 동안 제이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기필코 이곳을 너희 한 놈 한 놈의 심판대로 만들어주마. 3일 후 제707 특수임무단에서의 삶은 반복되는 지옥이었다. 제이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내무반에서는 그녀의 물건이 계속 없어지거나 오물이 뿌려졌다. 훈련 시간은 그녀를 타겟으로 한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는 장난질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제이는 묵묵히 견뎠다. 고집세지만 무력한 병사 흉내를 냈다. 모르타벳 그 껍데기 덕분에 마동철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길들여야 할 야생마 정도로 생각했지 기회를 노리는 독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배정받았다. 치인은 이민호와 함께 무기고는 기지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 춥고 고요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는 근무 초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K2 소총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몰골은 갈수록 처참해졌다. 눈은 생했고 잠을 못 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다. 마동철은 지난 일주일간 그를 하루 2시간도 재우지 않았다. 언제까지 입다물고 있을 건가? 제인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불쑥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CCTV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가슴에 달린 하윤서라는 가짜 명찰을 떼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평소의 순종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검과 같이 예리한 눈빛만이 남았다. 6개월 전 알다하르 마을 학살 사건. 자네가 장갑차 304호 조종수였지? 소대장이 박대령의 밀수품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어. 맞나?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고 총구를 제인에게 겨눴다. 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알아? 마동철이 시켜서 날 떠보러 온 거지?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맹세해. 총 내려 하사. 제인이 작지만 위험 있게 꾸짖었다. 내가 마동철 사람이었으면 넌 그날 밤 이미 죽었어. 그녀는 시커먼 총구가 가슴을 겨누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갔다. 안쪽 주머니에서 아이와 군인이 찍힌 사진을 꺼냈다. 이 아이 기억하지? 고작 5살이었어. 사탕 달라고 네 차를 쫓아오던 애를 네 동료들이 머리통을 날려버렸잖아. 쏟았다.
찰컥 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총이 바닥을 오고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멈추라고 소리쳤는데 소대장이 명령이라고, 반군이라고. 민호가 오열했다.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는 듯 했다.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입 벙긋하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제이는 무릎을 꿇고 민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잘 들어 이민호. 침묵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네 어머니도 지킬 수 없어. 박대령은 널 제거할 구실만 찾고 있어. 네가 유일한 생존 증인이니까. 지난주 김중희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란 거 알잖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충혈된 눈. 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놈들은 악마예요. 이 여단 전체가 썩었다고요. 놈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놈은 군 법무관 한재인 소령이다. 박진석의 목을 치러 왔다. 한소령이라는 이름은 강력한 각성제 같았다. 민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괴롭힘 당하던 이등병의 꼬질꼬질한 모습 속에 고위 장교이자 법률가가 서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 제인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장갑차 블랙박스 영상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마동철이 자네 물건을 다 뒤져도 못 찾았지. 어디 있어? 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누가 들을세라 창밖을 힐끔거렸다. 그건... 쾅! 무기고문이 박살날 듯 걷어차였다. 제인은 반사적으로 민호를 등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문가에 마동철이 거대한 탑처럼 서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병사 셋이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야구방망이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마동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들어와 문을 닫았다. 쥐새끼 두 마리가 뭘 그렇게 석닥거리시나? 아픔이라도 나누시나? 그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대화는 듣지 못한 듯 했지만 의심은 이미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꽂혔다. 금은 사진을 주워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제인은 노를 보았다. 이 사진 개인용품 목록엔 없던 건데? 그가 손 안에서 사진을 구겨버렸다. 이런 쌍년이, 너 정체가 뭐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인은 위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너 지금 정체를 들키면 그녀와 민호 모두 근무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위장되어 제거될 것이 뻔했다. 죽은 남동생 사진입니다. 제인은 목이 매는 척 연기하며 거짓말을 했다. 이 하사님께 동생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동생이 중동에서 뒤졌나 보지? 마동철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내가 빈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네 눈깔 그건 쫄병의 눈깔이 아니야. 그가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쉭! 제인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일부러 엉성하게 발이 걸려 넘어지는 척했다. 칼날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긴 핏자국을 남겼다. 아!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주었다. 박대령님이 쌀독에 쥐가 든 것 같다고 하셨거든. 놓치는 것보단 잘못 죽이는 게 낫지.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꽉 잡아. 이 기집애가 얼마나 독한지 테스트 좀 해봐야겠으니까. 3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차가운 바닥에 제인의 팔다리를 짓눌렀다. 마동철은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칼날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민호야, 그가 구석에서 떨고 있는 병사를 돌아보았다.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냐? 이리 와, 이 칼 잡아. 2년 손목 힘줄을 끊어. 그럼 넌 봐줄게. 잔혹한 시험이었다. 그는 민호가 직접 피를 묻혀 공범이 되게 하여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민호는 칼을 바라보고 바닥에 짓눌린 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잃지 마. 저는 민호가 덜덜 떨며 칼을 받아들었다. 해! 마동철이 고함을 질렀다. 민호는 눈을 질끈 감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칼을 내리꽂았다. 하지만 그는 제인을 찌르지 않았다. 칼끝을 돌려 마동철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순한 양의 돌발 행동에 늙은 늑대는 미처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부대의 반사신경이 마동철을 살렸다. 그가 몸을 비틀었고 칼날은 배 대신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다. 툭! 깍! 마동철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무지막지한 주먹을 날려 민호의 얼굴을 강타했고 민호는 벽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이 개새끼가! 마동철이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내자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는 광기에 차 제인을 돌아보았다. 꽉 눌러 인형 가죽부터 벗기고 저 새끼 조진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인은 더 이상 약한 척 연기할 수 없음을 알았다. 피냄새를 맡은 마동철은 진짜로 여기서 그녀를 죽일 것이다. 마동철이 칼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찌르리던 순간 제인의 눈빛이 돌변했다. 공포는 사라지고 살인병기에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팔 근육을 수축시키더니 순식간에 상체를 킹게 일으켜 이마로 왼쪽 팔을 잡고 있던 병사의 코를 들이받았다. 우드득.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주고 나뒹굴었다. 한쪽 팔이 자유로워지자 제인은 몸을 회전시켜 오른쪽 병사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그린 모래주머니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마동철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멍해졌다. 그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제인은 몸을 날려 뒤후리기를 꽂아 넣었다. 목표는 칼을 든 마동철의 손목이었다. 딱! 칼이 멀리 튕겨나갔다. 제인은 뒤로 물러나 기절한 민호 앞을 막아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위장은 깨졌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너! 마동철이 부러질 듯한 손목을 부여잡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너 누구야? 제인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오만하고 도발적인 미소였다. 난 너희들의 악몽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확성기에서 박진석 대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긴급 상황, 무기고의 간첩 침입, 지휘관 공격 발생, 전 구역 봉쇄, 목표물 사살을 위한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반복한다. 즉결 처형하라. 무기고문이 활짝 열렸다. 밖에서 대기하던 소총들의 붉은 레이저 불빛 수십 개가 제인의 몸을 정조준했다. 가요. 그녀는 포위됐다. 그리고 이번 적은 미친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중무장한 늑대떼였다. 뒷석집 확성기 소리가 멈추자 찰나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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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총알이 무기고의 유리창과 얇은 나무벽을 뚫고 들어와 콘크리트 바닥을 갈아엎으며 긴 불꽃과 자욱한 먼지를 일으켰다. 붉은 레이저 광선들이 연기 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다. 엎드려! 제인이 비명을 지르며 민호를 덮쳐누르고 K2 소총 보관함 뒤쪽 사각지대로 굴러들어갔다. 나무 파편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그녀의 등 위로 우수수 쏟아졌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도살자 마동철도 기겁하며 기어서 엄폐물을 찾았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사격 중지! 어떤 개새끼가 발포 명령 내렸어? 나 아직 안에 있다고! 하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다. 박진석 대령은 마동철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박 대령에게 마상사는 그저 용도 폐기된 사냥개일 뿐이었다. 목격자와 침입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개 한 마리쯤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심산이었다. 제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탄약 상자 뒤에 웅크린 마동철을 보았다. 그의 허벅지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봤지, 마상사.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제인이 차갑게 비웃었다. 박대령을 위해 목숨 바쳐 일했지만 당신도 결국 총알바지 신세네. 마동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도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의 배신은 칼에 찔린 상처보다 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내년 놈들 둘 다 죽여버리고 나가서 그 늙은이랑 단판을 짓겠다. 마동철이 으르렁거리며 옆에 떨어진 권총은 집어들었다. 하지만 제인이 더 빨랐다. 그녀는 옆선반에서 집어든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방 한가운데로 힘껏 던졌다. 치! 쾅! 순식간에 자욱한 흰 연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시야는 제로가 되었다. 가자! 제인이 민호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린 병사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비틀거렸다. 누님 어디로 가요? 밖은 온통 군인들인데. 민호가 콜럭거렸다. 천장으로. 제인이 천장의 환기구를 가리켰다. 제인은 놀라운 괴력으로 한 손으로 철골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민호를 끌어올렸다. 무기고 문이 박살나며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인 좁은 환기구 속으로 쏙 들어갔다. 먼동면을 착용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 자욱한 연기 속을 향해 난사했다. 비좁은 환기구 안에서 제인은 민호를 끌고 포복으로 전진했다. 곰팡이 냄새, 죽은 쥐 썩는 냄새,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증거물은 어디 있어? 제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삭였다. 그거 없이는 여기서 못 나가. 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추운 답이여. 호국 영령 동상 발밑에. 제인은 잠시 멈칫했다. 충원탑은 기지 중앙에 있어 경비가 삼엄하지만 범죄 증거를 숨기기엔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었다. 똑똑하군. 그녀가 칭찬했다. 하지만 거길 가려면 연병장을 가로질러야 해. 갑자기 뒤쪽에서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제인이 획 돌아보았다. 저 멀리 환기구 틈새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놈들이 탈출구를 알아챘다. 따라왔어. 서둘러. 두 사람은 더 빨리 기어갔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다다르자 제인이 덮개를 힘껏 걷어찼다. 쾅! 그녀가 먼저 뛰어내리고 민호를 받아주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다. 제인은 조리대에 있던 커다란 식칼 두 자루를 집어 하나를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잘 들어. 그녀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전사다. 적을 만나면 찌르든가 아니면 죽든가. 알겠나? 민호는 칼자루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극도의 공포가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은 물바다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검탐조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고 군견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제인과 민호는 화물 컨테이너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갔다. 하지만 충원탑을 50m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탐조등이 그들을 정통으로 비췄다. 선방 12시 방향 타겟 발견. 사격 개시. 총알이 발밑 땅을 갈아엎었다. 뛰어! 제인 소리치며 민호를 앞으로 떠밀었다. 총알 한 발이 제인의 팔뚝을 스치며 살점을 찢어 발겼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충원탑 건물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육중한 문을 닫고 나무 빗장을 걸었다. 충원탑 내부는 광활하고 엄숙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의 희미한 빛이 돌격하는 군인 3명을 묘사한 거대한 청동상을 비췄다. 밖에 피비린내 나는 혼돈과는 정반대의 성스러운 분위기였다. 어디야? 젠슨이 다급하게 물었다. 민호는 동상발치, 화강암 기단 아래 작은 균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가 칼로 바닥 타일을 뜯어냈다. 검은 흙 밑에 녹슨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빠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SD 카드가 들어 있었다. 여기 있어요. 민호가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흐느꼈다. 팡마을 사람 14명의 피가 다 이 안에 있어요. 쿵! 쿵! 충원탑의 두꺼운 나무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는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빗장이 위태롭게 울렸다. 테러가 없어. 제인이 주위를 둘러봤다. 충원탑 출입구는 하나뿐이었다. 소령님, 민호가 SD카드를 꽉 쥐었다가 제인에게 건넸다. 가지세요. 소령님은 살아서 이걸 세상에 알리셔야 해요. 무슨 짓이야? 민호는 동상을 올려다보고는 멍투성이 얼굴로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인을 바라보았다. 전 지난 6개월간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인이 말릴 새도 없이 정문이 무너져 내렸다. 군용 험비 한 대가 문을 박살내고 로비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뒤이어 중무장한 특수부대원 수십 명이 난입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진석 대령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 옆에는 대충 붕대를 감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소총을 든 마동철이 섰다. 쥐새끼들 치곤 제법이군. 박진석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고요한 공간에 울리는 박수 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묘자라는 기가 막히게 잡았어. 제인은 민호를 등기로 감추며 SD카드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어깨와 팔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만 그녀는 꼿꼿이 섰다.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하윤서 중사가 아닌 적진 한복판에 선 장군의 위엄이었다. 박진석 대령, 제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민간인 학살 및 전쟁 범죄 은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형 혹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는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법무관 아가씨, 여기서 법을 논하나? 이 칠벅칠여단에서는 내 말이 곧 헌법이야.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누가 영웅이고 누가 범죄자인지는 내가 정해. 그가 동상 쪽으로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죽여. 무기 탈취범이 저항하다 사살된 걸로 처리한다. 알겠사미.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다. 멈춰! 민호가 제인의 등 뒤에서 튀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아까 입구 경비병 시체에서 챙긴 수류탄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안전피는 이미 뽑혀 있었다. 누구든 쏘면 손 놓는다. 민호가 악을 썼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병사들이 멈칫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수류탄 뭉치가 터지면 박대령을 포함해 전멸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마동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미친 새끼, 네가 감히... 소령님, 뛰세요!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제인에게 고함쳤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스테인드 글라스 깨고 어서요. 민호야, 안 돼. 제인이 수류탄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가세요. 제발. 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민호는 그녀를 세게 밀쳐내고 뒤돌아 박대령과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아! 그의 처절한 비명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제인은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재단 뒤편의 거대한 장미 문양 유리창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콱!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제인을 덮쳐 화려한 유리창 밖으로 날려보냈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며 그녀의 살을 베었다.
제인은 뒤뜰 잔디밭으로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른 뒤 축 늘어졌다. 귀가 먹먹하고 정신이 혼미했다. 충원탑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민호야. 그녀는 주머니 속 SD카드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기절할 수 없었다. 군홧발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년 시체 찾아. 아직 안 죽었어. 마동철의 목소리였다. 그 끈질긴 놈이 살아있었다. 분명 동료를 방패막이로 썼을 것이다. 제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부대 뒤편의 숲으로 달아났다. 그것은 이 밤 가장 잔혹한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4시간 후 제이는 질질 끌려 지휘부 건물 지하 특별신문실로 들어갔다. 양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졌고 산발이 된 머리와 군복은 피와 진흙범벅이었다. 숲속 도주국은 군견에게 종아리를 물어뜯기고 마동철의 개머리판에 맞아 기절하면서 끝이 났다.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방음 스펀지가 붙은 벽 한가운데 낡은 전기의자가 놓여 있었다. 모르탑의 박진석 대령은 위스키를 훌쩍이며 앉아 있었다. 얼굴에 난 작은 생채기만이 민호의 저항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마동철이 짐짝 던지듯 제인을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배를 걷어찼다. 일어나 변호사 양반. 제인은 쿨럭거리며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그녀는 박진석을 올려다보았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떠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쪽 눈은 꺼지지 않는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메모리 카드 어디 있지? 박진석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긋나긋하게 물었다. 삼켰어. 제인이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배를 갈라서 꺼내보시지. 박은 아쉽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마동철에게 눈짓했다. 머수도자가 커다란 펜치를 들고 다가왔다. 모어프제그는 며칠 전 자신이 밟아 으깨놓은 제인의 왼손을 움켜쥐었다. 연노사라며 변호사라며 변호사는 키보드 두드리고 사태질하려면 손가락이 생명일 텐데. 마동철이 잔인하게 웃었다. 몇 개나 잃어야 불지보자고. 우드득. 그가 검지를 부러뜨렸다. 아! 제인의 처절한 비명이 밀실에 울려 퍼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기절할 듯한 고통이 덮쳤지만 놈들은 소금물을 얼굴에 뿌려 강제로 깨웠다. 말해. 어딨어? 몰라. 우드득. 중지가 꺾였다. 제인은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육체의 한계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기억해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알겠어. 제인이 속삭였다. 왼쪽 군화 밑창에. 마동철이 즉시 달려들어 진흙투성이인 그녀의 군화를 벗겼다. 밑창을 뜯어냈다.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 개같은 년이 감히 날 속여? 마동철이 격분하여 펜치를 제인의 머리를 후려쳤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박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가 머리채를 잡아젖혔다. 한재인, 네 애비가 한 판사라는 거 안다. 구조 신호를 보낸 것도 알고. 하지만 누가 널 구하러 올까? 여긴 무선 침묵구역이야. 아무도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라. 넌 그냥 들깨처럼 죽을 거고 시체는 네 애비한테 보내주지. 훈련 중 훈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가 권총을 장전해 그녀의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마지막 고통 없이 보내주마. 제인은 눈을 감았다. 수류탄을 들고 뛰어들던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다.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시커먼 총구를 직시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승자의 미소였다. 틀렸어, 대령님. 난 구조 신호를 보낸 게 아니야. 뭐라고? 박이 인상을 찌푸렸다. 방송 생중계 신호를 보냈지.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부대 사이렌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이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는 굉음이 천둥처럼 울렸다. 수도 방위사령부다. 박진석 대령과 제707 특수임무단 전원은 무기를 버려라. 당신들은 포위됐다. 박진석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그가 책상으로 달려가 모니터를 켰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영상 하나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448 아니었다. 제인의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보내는 영상이었다. 이 방 안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마동철이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장면, 와일드파이어 이나딘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박대령의 모습,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장면까지 수천만 국민이 이 잔혹한 고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다. 이럴 수가. 박진석은 덜덜 떨며 총을 떨어뜨렸다. 정치적 야망,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가 말했지? 제인이 피를 토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여긴 더 이상 당신 부대가 아니야. 나의 법정이지. 쾅! 신문실 문이 폭파되며 날아갔다. 사령부 직할에 진짜 제707 특수임무단 대원들과 군 검찰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손들어! 마동철이 총을 집으려다 어깨와 허벅지에 3발의 총탄을 맞았다. 그는 멱단은 돼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박진석은 넋이 나간 채 얼어붙었다. 헌병 장교가 다가와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제인이 흘린 피 웅덩이 위로 그의 얼굴을 쳐박았다. 백발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고등군사법원 검찰단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제인을 안타까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다. 한재인 소령,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네. 국가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제인은 그를 보고 개처럼 끌려나가는 박진석과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기쁘지 않았다. 그저 지치고 공허할 뿐이었다. 주머니에서 온전한 SD카드를 꺼냈다. 이건 알다하르 마을과 이민호 하사를 위한 정의입니다. 마이그레이트 말을 마친 제인은 동료들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6개월 후 서울 고등군사법원은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법원 밖은 이민호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피고석의 박진석과 마동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독방생 생활과 신문으로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는 하얗게 셌다. 제인이 법정에 들어섰다. 정복을 갖춰 입고 가슴에는 훈장은 달았다. 이면 약간 절뚝거렸고 왼손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을 감추기 위해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FK 그녀는 검사석 앞에 서서 또랑또랑하게 공소장을 낭독했다. 살인, 고문, 직권남용, 부패, 전쟁범죄, 은폐. 낱낱이 밝혀지는 죄목은 악인들의 뺨을 갈기는 것 같았다. 증거 메모리 카드가 공개되었다. 학살 영상이 상영되자 법정은 경악과 눈물바다가 되었다. 누구도 그 행동을 변호할 수 없었다. 피고인 박진석,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사형. 피고인 마동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마동철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제인은 웃지 않았다. 조용히 뒷문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제인은 새하얀 국화꽃다발을 새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묘비명, 진실을 수호한 용감한 군인, 중사 이민호. 민호는 그날 폭발해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전신 90% 화상을 입고 성대를 다쳤다. 그는 장기 부전으로 3개월 뒤 세상을 떠났지만 증거가 제인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1계급 특진 추서되었고 누명을 완전히 벗어뒀다. 제이는 묘비 속 활짝 웃고 있는 청년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잘했어, 민호야.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백호의 더러운 오물은 씻겨 나갔어. 이제 편히 쉬어. 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대답하듯 웅성거렸다. 제이는 묘비를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다. 다리를 절었지만 땅 위로 길게 뻗은 그녀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곧고 강인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그리고 한재인 소령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어둠을 찢고 빛을 찾아내기 위해.